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선언을 한 1776년 이후에 100년 후에 벌어진 미국의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지역의 금을 찾아서 떠난 여행 골드러시와 리틀 비콘 전투,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인디언이 승리한 리틀 비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에 선언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신의 법이 부여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인 인간의 자연권, 창조주가 부여하신 인간의 자연권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생명이고 생명 존중, 둘째는 자유, 개개인의 자유, 세 번째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명기한 것이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 이후로 한 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820년에 미국 북쪽에 있는 달러네에서 금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1830년에 미국 정부는 인디언 이주법을 제정을 해서 아메리카 토착민인 인디언들을 전부 다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쪽으로 쫓겨가면서 병이 들고 추위에 떨고 배고픈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눈물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 인디언 이주법이 되겠습니다. 1830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1848년에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트 강에 있는 항구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북동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있는 서터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목수인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목수인 제임스 마셜이 금을 발견을 하고 강에서 발견한 거죠. 세크라멘트 강에서. 제재소 주인과 둘이서 쿵짝쿵짝 비밀로 동업자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문이 동부 지역까지 퍼지면서 그 다음에 1849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이 제재소로 몰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되겠습니다.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 금강지대로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는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포티나이너스라는 것은 골드러시 때 캘리포니아로 몰려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서부 해안가를 볼 경우에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죠. 그다음 캘리포니아의 오른쪽에는 네바다주가 있죠. 이 네바다주의 유명한 갬블링 도시인 라스베가스가 있죠. 이 네바다주는 거의 사막으로 이루어진 데고 요 네바다주 가기 전에 요 캘리포니아에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이 데스밸리도 이제 사막이죠. 여기는 아주 가보면은 화성과 비슷한 그런 사막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남쪽에 이거 밑에가 이제 멕시코가 되겠죠.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그 통신 회사 중에서 가장 무선 통신에 강력한 회사인 퀄컴의 본사가 있습니다. 샌디에고 위에 바로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로스앤젤레스.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헐리우드가 있고 헐리우드 뭐 디즈니랜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어바인이 있네요. 어바인이 있고 그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실리콘밸리 산호세가 있죠. 산호세는 이제 뭐 미국의 IT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강이 바로 세크라멘트 강이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샌 조아킨 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네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 미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오레곤 주가 되겠습니다. 1853년에 거의 뭐 한 25만 명이나 이쪽으로 몰려와서 전부 다 금을 캐가지고 금이 완전히 고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떠나가니까 이제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겠습니다. 골드러시는 1849년부터 1853년까지 5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성행하던 금채굴로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한 사건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킨 인디언 이주법은 1830년 1호 골드러시 한 20년 전이네요. 있었고
미국이 강력하게 팔을 뻗쳐서 인디언들을 밀어낸 거가 되겠습니다. 이 그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거는 1848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이 이제 1850년에 이제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한 2, 30년이 흐른 후에 1876년에 6월 달에 리틀 비콘 전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되겠죠. 1776년이 아니고 1876년. 이때 이제 미국의 북쪽에 있는 몬타나주에서 리틀 비콘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라코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라코타가 라코타의 인디언의 지도자는 시팅불이었는데 이 라코타 시팅불 부대가 미국의 육군 제7기병대의 조지 커스터 장군에게 승리를 하고 커스터 장군은 인디언들에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리게 되겠습니다. 인디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은 그랜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킨 것이 1860년부터 1863년까지 이 3년 동안 남북 전쟁을 했죠. 링컨 대통령이 있었을 때죠. 이때 남북 전쟁을 1860년부터 1863년까지 3년 동안 남북 전쟁을 해서 북군이 이겼을 때 대통령은 링컨이었고 북부군이 승리를 했는데 북부군의 총사령관은 이제 그랜트 장군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남부군의 장군은 이제 리 장군이었죠. 이 그랜트 장군이 이제 승리의 주인공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1864년에 링컨이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은 링컨이 1865년에 암살이 당하면서 그때 장군이었던 그랜트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죠. 어떻든 대통령이 이제 그랜트가 장군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리틀 비콘 전투 때 대통령은 이제 그랜트 장군이었는데 이 그랜트 장군은 인디언들하고 평화로운 정책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미군 군대와 인디언들과의 충돌이 사방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이 전투에서 미군은 650명을 투입을 했는데 거의 한 절반가량이 되는 268명이 전사를 했고 인디언은 원주민 3,500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136명, 한 5%, 미국은 50%, 여기는 이제 5%에서 미국이 참패를 한 거죠. 원주민의 연합체인 라코타의 일파인 훈쿠파파족의 지도자, 이제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파가 되겠죠. 훈쿠파파. 여기에 지도자인 시팅불이 미국의 이후에 또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탄압을 하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캐나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또 미국하고 싸움을 건 것이 이제 시팅불이 되겠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인디언 전사로는 수족의 골, 크레이지 호스, 샤이엔족의 투문스 뭐 이런 인디언 주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병대가 이때 이제 종교 행사인 선 댄스를 하는 이 수족의 야영지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3년인데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876년 리틀 비콘 전투에서 미국이 참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디언은 영혼을 중시하게 되겠습니다.